광철이네 집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동생이 나타나 꼬장을 부립니다. 한번 혼나야겠다 싶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와, 여동생이 신세경이야. 거기다 맨다리에 반바지로 심장을 후려치고 빨간색 페디큐어가 시선을 강탈하죠. 심지어는 빨래를 넣는 모습마저 후광이 아야. 결국 대길이는 홀린 듯이 미나에게 개수작을 부려보지만 광철이 형 동생이니까 광숙이? 어? 왜 그러는 거니? 그만 광철이한테 딱 걸려서 두들겨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나의 마음, 아니 대길이의 마음은 이미 미나의 것이었죠. 세경이는 웽웽웽, 내 맘은 잉잉잉. 얼굴만 봐도 도파민이 폭발했던 신세경의 첫 등장신이었습니다. 7끝. 8끝. 8끝. 8땡. 아, 졸라 귀여워! 아! 우리 동네 이쁜 애가 있었어! 나 이쁜 여자 맞죠? 홋카이도 태생인 니레노 우즈키가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대학에 합격. 멀고 먼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기차에 몸을 싣는 그녀. 처음엔 주인공의 손만 보여주며 궁금증을 자아내다가 도쿄의 새 집에서도 뒷모습 위주로 등장. 관객들의 기대 심리를 양껏 자극하는데요. 다행히 곧바로 이어지는 자기소개 장면을 통해 그녀의 얼굴이 처음으로 클로즈업 되어 등장합니다. 환하게 비치는 역광을 통해 신비로운 느낌이 더해지며 마츠 다카코의 수려한 미모를 더욱더 부각시켜 주는데요. 이후로도 영화는 우즈키의 일상을 가볍게 따라가며 마츠 다카코에 대한 입덕을 종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은 후반부의 빨간색 우산씬. 짝사랑하던 선배에게 수줍게 마음을 전한 뒤 설레임이 한가득한 표정으로 상큼한 봄비 같은 싱그러운 장면을 선사하는데요. 뭔가 첫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풋풋함의 의인화. 언제 봐도 마음이 말랑해지는 사랑스러운 장면입니다. どうして知ってんの？先輩有名なんだからこれまた返しに来ます。いいよ。返しに来ます。 평범한 은행원이었던 스탠리에게 어느 날 굉장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직 오프닝 크레딧도 끝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시점. 클럽 가수였던 티나 칼라일이 영화 사상 최고의 등장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맘같아선 무담보 무보증으로 수십억까지 땡겨주고 싶은 역대급 미모. 여기서 티나 역을 맡았던 카메론 디아즈는 펀치랑 키와 육감적인 몸매가 돋보이는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였는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 장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여 이후 미녀 삼총사의 나탈리 쿡. Good morning. Thanks. No problem.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 메리 역을 통해서 You know, maybe you should just like move down here and marry me.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로 등극하게 됩니다. 등장할 때마다 남심을 후려쳤던 20세기 말 최고의 미녀 카메론 디아즈였습니다. So did anyone find out who he is? Why are you interested? Just curious, I guess.
이제 막 중국에서 밀입국하여 오갈 데가 없었던 강성. 낯선 홍콩 땅에서 이런저런 위기를 겪게 되지만 다행히 허당방이라는 경찰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후 허당방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강성. 무려 왕조연과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솔찬히 행복한데 아이고 이런 맙소사. 이제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의 모습은 그냥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80년대 아시아를 평정했던 원조 책받침 여신 주윤발이 밀키스를 사랑하자 냅다 크리미한테 반해버리며 수많은 남성들의 영혼을 털어드셨죠. 이후 왕조연은 천녀유혼을 통해 일약 세계적인 톱스타가 되었고 이듬해 장단각지연에서 주윤발과 함께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며 아시아를 사로잡은 최고의 여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역대급 미모의 주인공. 전설로 불리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허니와 클로버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2006년작 영화입니다. 미대생들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다룬 풋풋한 청춘 멜로물로서 21살의 아오이 유우가 주인공 하구미 역으로 등장. 런닝타임 내내 산뜻한 미모를 발산해 주는데요. 자신의 삼촌인 하나모토 교수의 집에서 헤드폰을 쓴 채 그림을 그리며 첫 등장. 사쿠라이 쇼를 완전히 홀리고 이세야 유스케의 마음을 훔친 뒤 저의 심장도 가차없이 가져가 버렸지요. 아오이 유우의 청초한 미모가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어딘가 신비로움마저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가 압권.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하나와 앨리스. なんて呼んでたの？ 그리고 훌라걸스와 함께 아오이 유우의 입문작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なんだよ、先に言えよ。 조선 명탐정 시리즈는 조선의 탐정이었던 김민의 이야기를 그린 본격 코믹 액션 어드벤처 추리물입니다. 김명민과 오달수가 환상의 케미를 선사하며 무려 3편까지 제작된 인기 시리즈인데요. 각 작품마다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최고의 미녀들이 등장. 글루탐산에서 수소 원소를 제거한 뒤 나트륨 양이온을 하나만 추가해 영화 전체에 감칠맛을 더해 주었죠. 그중 지금 소개해드릴 장면은 1편의 한지민 등장씬인데요. 부패한 관료들의 공납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한객주라는 인물을 찾아가게 된 김민과 서필.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 달리 한객주는 여성이었고 심지어 어마무시한 미모를 자랑하는 절세 미녀였는데요. 그야말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역대급 등장씬. 결국 김민은 그만 언어 중추에 고장이 일어나고 제가 계집이라 놀라신 모양입니다. 아니, 완전 예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후 서필이에게마저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쫄아가지고는 뭐 대단한 여자라고. 뭐? 완전 예쁘십니다. 야, 좀 떨어져. 아유. 하긴 상대가 한지민인데 고장이 안 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MI6의 첩보 요원 제임스 본드. 오늘도 언제나처럼 화끈한 카체이싱으로 오프닝을 장식하고 이후 자메이카에서 칩거하던 중 오랜 친구였던 펠릭스와 조우, 오브루체프 구출 작전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이후 주요 작전 지역인 쿠바로 이동. 그곳에서 CIA 소속의 신임 요원인 팔로마와 접선하게 되는데요. 팔로마? 앞뒤로 활짝 열린 과감한 드레스에 혈압이 치솟으며 혈관이 확장. 이 여자가 누구일까 검색창을 돌려본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이후 팔로마는 압도적인 미모로 파티장을 평정한 뒤 함정에 빠진 본드를 도와 인상적인 액션씬을 선보이게 됩니다. 쿠바 출신의 여배우 아나데 아르마스가 선보이는 박력 만점의 무한 쌈박질. 전투력 만렙직은 연상의 누나가 취향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강쇠. 오래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그만 고자가 되어버린 강세 거기에 불이 붙었다. 매우 처연하고 안쓰러운 남자입니다. 설상가상 온 마을에 소문이 퍼져 동네 여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상황. 만약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떡이 되어 형의 등에 엎인 채 밤길을 걷던 강쇠는 무려 사극에서 현대무용을 조지는 사랑스런 처녀 달갱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넋을 잃고 멍을 때리게 만들었던 우아한 등장씬. 이는 김예원의 첫 데뷔작이자 최초의 등장씬이기도 합니다. 이후로도 달갱이는 시종일관 파격적인 장면들을 선보이며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글자 그대로 청순 섹시, 어느 쪽이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된 와타루 선배. 이를 본 나미는 그대로 사랑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멀리서 와타루를 목격하게 된 나미. 마치 뭔가에 홀린 듯 그의 뒤를 몰래 쫓던 중 어느 구석진 클럽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클럽 안을 살피던 나미. 하지만 바로 그때 사라졌던 와타루가 짠하고 나타나 깜짝 이벤트를 선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나미가 와타루를 보고 반하는 장면이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는 히로세 스즈를 보고 시간이 멈췄었죠. 이 작품은 9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써니의 리메이크작으로서 히로세 스즈가 주연을 맡아 원작의 심은경 포지션을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원작과는 또 다른 느낌의 색다른 매력이 돋보였던 일본판 써니. 히로세 스즈의 압도적인 미모가 관객들의 양쪽 각막을 푸슝푸슝 어루만져 드립니다.
一つだけ。これからもずっとずっとみんなと仲良くいてね。 이 여자의 이름은 해옥란. 어느 날 황후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궁녀가 되어 황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썩어 빠진 정치질, 자그마치 수백 수천 대 1이라는 어마무시한 경쟁률이 옥란의 발목을 가열차게 잡아채는데요. 설상가상 간신히 이루어진 황제와의 거사에서도 경험 부족으로 인해 뜨밤에 실패, 황제로부터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물러설 옥란이가 아니었죠. 그날 이후 성공적인 잠자리를 위한 특훈을 받게 된 그녀. 급기야 일주일 만에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呢隻波斯尼嘅玻璃杯，你唔准用手，要用條脷將佢飲晒。 이후 신분을 위장한 채 황제에게 접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옥란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교태로 문 남성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싸지른 뒤 그날로 황제의 신임을 얻고 승승장구하여 훗날 서태후라는 이름으로 전하를 호령하게 됩니다. 미스 홍콩 출신의 숙정이 누나가 선사하는 꿈과 희망의 원나잇 대잔치. 당연히 미성년자는 관람 불가입니다. 誒，蘭貴人，唔好偷睇啊！唔該，小恩子。 데뷔작 파라다이스를 통해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된 피비 케이츠. 비록 과도한 노출신으로 인해 맘고생이 심했던 그녀였지만 어쨌든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피비 케이츠 역시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필모는 명성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한 편인데요. 가장 흥행했던 그렘린 시리즈에서는 그녀의 비중이 너무나도 적었고 리치몬드 연애 소동과 프라이빗 스쿨 등은 말 그대로 싸구려 B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설상가상 1989년 무려 16살 연상이었던 케빈 클라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짧았던 전성기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피비 케이츠는 어린 시절 몰래 흠모했던 옆집 누나 같은 느낌이랄까. Hi, Brad.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